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시행규칙 별표 4부터 해서 이제 뒤에 남아있는 내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거의 끝났죠, 그죠? 제조소 쪽하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조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자, 지금 안전거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 외웠죠, 여러분들? 자, 채워봅시다. 몇 메타예요? 그죠? 몇 메타입니까? 몇 메타입니까? 가스, 합병극, 그죠? 문화재 50. 와우. 됐죠? 끝났죠? 그죠? 요거 안전거리 여러분들 채우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육류는 제외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머지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제조소 쪽의 보유공지 10배 이하면 몇 메타? 3메타죠. 3메타. 10배 초과면 5메타. 그쵸?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자, 보유공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면 우린 보유공지가 필요가 없다. 또 방화벽은 내화구조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최소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 시기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방화벽은 50cm 이상 바깥쪽으로 돌출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보유공지 중심으로 보시는 거야, 항상. 자, 그리고 표지 및 게시판 기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표지 및 게시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는 한 변 길이가 0.3, 다른 한 변 길이가 0.6인 직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바탕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백색이죠. 바백, 문흑, 그죠? 문자는 흑색이다. 됐습니까? 자,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 설치를 해줘라. 맞죠? 자,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0.3에서 0.6이다. 기재사항은 위험물의 유별,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 성명 또는 직명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은 바백, 문흑 똑같죠, 그죠? 색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하다. 자, 그럼 주의사항 게시판에 갔을 때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의판을, 물기 엄금이라는 주의판을, 그죠? 게시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2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주의가 들어가죠, 그죠? 화기주의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3류 중에 발화성, 4류, 5류 중에는 얘네들 화기 엄금이라는 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물기 엄금은 우리가 청색 바탕이 들어가줘야 되고, 맞습니까? 화기죽이나 화기 엄금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적색이 들어가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 바탕색이 달라지는 거죠. 문자색은 어차피 무슨 색이에요? 무조건 백색이다. 문자색은 무조건 백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제조소 쪽에. 자, 뭐가 없도록 할 것?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그죠?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염성의 증기가 흘러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일 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죠? 벽기, 바보, 석회는 이게 항상 이런 것들 다 불연재료죠. 불연재료. 재료는 불연재료가 많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무슨 구조?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한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맞습니까?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60분 플러스나 60분 방화문이 들어가고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그죠?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에 60분 플러스나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무슨 유리를 사용한다? 그렇지. 자, 무슨 유리요? 망임 유리. 망임 유리.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무슨 설비? 집유 설비. 됐습니까? 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채광, 조명, 환기는 뭐 이미 기출에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채광 설비는 무슨 재료로 합니까? 이거 불연 재료로 하죠. 연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 면적을 최대로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로 해야죠, 최소.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하고요. 전선은 내화나 내열로 하죠.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에 설치합니다. 네, 바깥 부분에 설치를 하고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환기 설비는 어떻게 한다? 우리 요거 자연이죠. 그죠?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급기구는 실의 바닥 면적 몇 제곱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요? 150제곱마다 하나 이상 설치를 하고 급기구의 크릴은 800cm 이상으로 한다. 800cm 이상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 있죠. 바닥 면적에 따른 급기구 면적 60이냐, 90이냐, 120이냐, 150이냐. 급기구 면적은 150에 300에 450에 600이다. 요게 이제 150 미만일 때만 요 표를 따라간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150에 800cm 이상을 그냥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150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바닥 면적이 작았을 때는 급기구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구는 어디에 설치하래요? 낮은 곳에 설치하래요. 낮은 곳. 일반적으로 급기구는 다 낮은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고요.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식 벤틸레이터,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채광, 조명, 환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제 배출 설비라는 게 있는데 자, 배출 설비가 있는 곳엔 환기 설비제가 필요 없다 그랬죠. 조명 설비가 있는 곳에는 채광 설비가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배출 설비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역 방출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국소지만 그리고 얘는 자연적으로 빼주는 게 아니고 강제로 빼주는 거죠. 또는 뭐 기계적으로 빼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배풍기나 후드, 닥트 이런 것들 달아가지고. 배출 능력은 1시간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이에요? 20배죠. 20배. 전역 방출 방식은 바닥 면적 1m제곱당 18m 3승 이상으로 하고 배출 설비 급기구와 배출구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기구는 어디에 설치해요? 높은 곳에 설치하죠. 그죠? 낮은 곳 아닙니다. 높은 곳. 그리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출구는 몇 메타 이상에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2m 이상에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를 해줘라. 무슨 댐퍼요? 방화 댐퍼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하고 맞나요? 그리고 옥내 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압이 걸리지 않는 곳에 이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은 최소한 채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피레 설비라는 게 있어요. 아, 피레가 아니고 여기 밑에 가보면 바닥. 그죠? 옥외 설비 바닥도 제조소 쪽이죠. 그죠? 그래서 바닥 둘레에 턱을 설치하래, 턱. 근데 그 턱이 0.15m입니다. 옥외 설비가 있는 곳에 턱. 맞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어디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바닥은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설비? 집유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죠.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또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정전기 유효 제거하는 건 우리가 약간 학개론 쪽에서도 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채워보십시오. 일단 뭐에 의한 방식? 접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승대 습도 70%, 이온화,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필에는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육류는 제외한다. 여기에는 필의 침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방유제는 여기 갔을 때 50%,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50%. 이거 이황화탄소 제외한다 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50% 이상으로 한다. 방유제 용량은 제조소. 2 이상의 탱크가 있으면 그것 중에 여러분들 하나 최대 탱크의 50%로 하고 나머지 탱크의 10%. 보이시죠? 그리고 고인화점 인화물이란 100도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사료위험물을 얘기한다. 100도. 10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 자, 필의 설비도 제가 아까 이거 10배 얘기했었고 요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육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요게 이제 제조소 쪽입니다. 제조소. 됐나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제? 옥내 저장소가 있죠. 옥내 저장소. 근데 이 옥내 저장소도 보세요.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가 옥내 저장소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안전거리가 주광문이라고 해가지고 1, 2, 3, 5 이렇게 똑같이 우리 아까 외웠던 거 똑같이 들어가 주면 되는데 여기 안전거리 제외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석유류나 동식물류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 그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 미만인 것? 그치. 20배 미만인 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몇류?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이런 데는 다 제외. 그리고 지정 수량의 20배. 하나 저장 창고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하일 때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준에 적합하면 우리가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유공지가 있습니다. 보유공지. 근데 이 보유공지도 마찬가지. 밑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지정 수량 배수들이 쭉 나와 있죠. 5배, 10배, 20배, 50배, 200배, 200배 초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내화 구조 정도만 그냥 살짝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넣어 놓은 거예요.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장 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저장 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으로 해라. 6m 미만인 단층으로 해라. 그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해라. 다만 제2류,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로 다음 강목에 적합한 저장 창고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정도 보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야. 다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1000. 그죠? 그래서 위험한 것들, 1류 중에 제일 위험한 거, 3류 중에 제일 위험한 거, 4류 중에 위험한 것들, 5류 중에 위험한 거. 근데 이 10kg가 뭔지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6류 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2000이죠. 기억목의 위험물과 니은목의 위험물을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벽하게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1500이었죠. 그죠? 근데 기억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 여기죠. 여기는 5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 저장 창고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에 제조소랑 비슷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비슷한 것들 한 번 더 그냥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거라던가 또는 금수성 물질, 사료 위험물의 저장 창고 바닥에 위험물이 스며 나오거나, 그죠?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라. 물이 스며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라. 3류 금수성이나 또는 4류 위험물 저장 창고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라.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 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뭐를 설치하래요? 집유 설비를 설치하고 10배 이상의 저장 창고에는 뭐를 설치해라? 피레침. 육류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어디예요? 오개탱크 저장소죠. 그래서 안전거리는 어차피 제조소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보유 공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500배 이하일 때 몇 메타예요? 이게 3이죠.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다 5, 9, 12, 15.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4000배를 초과했을 땐 우리가 높이와 그죠? 그리고 직경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 중에 큰 값 이상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보세요.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지 및 게시판 기준이 있네요.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한 게시판을 꼭 설치를 해주고, 뭐 이건 앞에 있는 기준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 이건 정의입니다.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액체 위험물이 몇만 리터? 100만 리터. 준특정은 50만 리터. 그죠? 이런 개념, 위험물법상 정의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5개 저장 탱크 외부 구조 및 설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하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자, 요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비워놓진 않았는데, 충수시험만 하고,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도 안 되고 변형이 돼도 안 된대. 맞죠? 자, 그리고 5개 저장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가스 또는 증기를 어디로?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가보면 5개 저장 탱크의 외면에는 자, 뭐를 방지해야 되고? 녹이 쓰는 걸 방지해야죠. 탱크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인 경우는 괜찮다. 그리고 배수관은 탱크 기본적으로 옆판, 이게 좀 특이하다 그랬죠. 근데 지진에 의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으면 밑판에 설치할 수 있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피레침은 항상 몇 배예요? 10배예요. 피레침은 항상 10배입니다. 그리고 이온화탄소의 5개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을 하여야 하며 보유공지나 통기관 자동 계량 장치는 생략할 수 있고 5개 저장 탱크 주입구 설치 기준은 이런 애들이 있다. 그죠?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7번. 5개 저장 탱크에 펌프 설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펌프 설비 주위에는 몇 메타 이상의 공지를 보유합니까?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왔죠. 이거 3m였죠. 3m.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육류 위험물 또는 10배 이하의 위험물 같은 경우는 펌프 설비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펌프 설비가 이제 중요하대요. 위험물 하시는 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보유공지 너비의 몇 분의 몇을 하래요? 3분의 1을 하래요. 여러분들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에 가보면 펌프 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됐습니까? 제가 차를 여기 앞에 여러분들 거기다가 대놔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전화 올까봐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전화 오면 잠깐 끊고 해주면 되죠, 그죠? 아니 갑자기 진동이 와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자, 그리고 라 보세요. 거기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벽, 기둥, 바닥 및 보는 이거 무슨 재료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연재료로 해야죠. 불연재료 항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불연재료입니다. 펌프 설비. 펌프실 지붕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이게 뭐예요? 이제 가벼운이죠. 가벼운. 그리고 방화문도 창미 출입구 같은 경우는 60분 플러스 60분 또는 30분. 망입률일 거고, 그죠? 이런 거 턱 보십시오. 턱 또 나올 수 있으니까 0.2 펌프 설비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됐죠? 자, 그리고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환기 다 들어가야 돼요. 채광. 환기가 들어가야 되고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 같은 경우는 그 증기를 5개에 낮은 곳 말고 어디요?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같이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통기관 기준입니다. 통기관 기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채워보십시오.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항목에 의해서 설치를 해줘라. 자, 밸브 없는 통기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직경을 몇 미리로 합니까, 요거? 30mm로 하죠, 그죠? 그리고 40도 이상, 45도 이상 구부리고요. 그죠? 그리고 뭐 화염 방지 장치 설치해라. 요 기준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 밸브는 5kPa 이하의 압력차로 작동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방유제 있어야 되고요. 금수성 물질의 오개 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 설비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자,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는, 그죠? 110%죠. 자, 이게 2기 이상일 때 몇 프로예요? 최대 110%죠. 그죠?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과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 부분의 기초 최적, 간막의 뚝의 최적, 배관 등의 최적 다 빼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물이 찰 우려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뺀다. 더하는 게 아니고. 자, 방유제 높이 몇 메타입니까, 이거? 그죠? 두께는요? 깊이는? 맞습니까? 다만 방유제와 오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집안면 아래에 불치면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하 매설 깊이를 그 불치면성 구조물까지로 딱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방유제 내 면적은 얼마로 해요? 8만으로 하죠. 8만. 맞습니까? 그리고 방유제 내에 내가 5개 저장 탱크를 몇 개 넣는데 그거를 이제 몇 개 넣는다 그랬어? 내가 10개 이하로 넣는다 그랬죠? 10개. 근데 20기인 경우도 있어요. 20기인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몇 메타? 3m 이상의 노면폭을 설치를 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됐어요.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뭐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뭐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걸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6번째가 보면 방유제는 5개 저장 탱크 지름에 따라 그 탱크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유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방유제죠? 여기가 탱크 옆판이죠. 그죠? 탱크 옆판 요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 거리. 맞나요? 그래서 그 거리는 지름이 15m 미만이면 탱크 높이에요. 그러니까 그 탱크의 높이가 있겠죠. 그죠? 그 탱크 높이에 따라 2분의 1이나 또는 몇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15m 미만일 때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하셨죠? 15m 이상일 때가.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지표면은 뭔가 새어 들어가지 않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불치문성이나 불치문성 그리고 불연성 이런 것들 타지 않아야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간막이 뚝이라는 게 나오는데 간막이 뚝은 용량이 몇만 리터 이상일 때 우리가 설치한다 그랬죠? 1000만이라 그랬죠? 1000만. 그죠? 간막이 뚝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막이 뚝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한다. 근데 200리터를 넘는 방유제는 1m 이상으로 하고 방유제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해라. 200리터 이상일 때 뭐 1m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간막이 뚝은 흙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하래요. 간막이 뚝의 용량은 간막이 뚝 안에 설치된 용량의 10% 이상으로 하랍니다. 10%. 맞습니까? 그리고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라던가 간막이 뚝의 안과 밖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몇 m마다 설치하래요? 50m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네, 자, 참고해 가보면 그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방유제는 그 내부의 고입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설치를 해줘라. 외부에 설치를 해줘라. 네.
뭐 배관을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 다만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리터 이상일 때는 5개 저장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면하에 설치된 전용실에 지하 탱크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보세요. 다만 사료 위험물의 지하 저장 탱크가 아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은 전용실 설치지만 아래에 있는 기준에 전체 다 적합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탱크를 지하철이나 지하가 또는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탱크를 위쪽에 이제 뚜껑을 덮는 거죠. 근데 뚜껑을 덮는데 세로 및 가로보다 몇 메타? 0.6m 이상 크고, 그죠? 0.6m씩 크고, 그리고 이제 두께가 0.3이죠. 그리고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무게가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을 해야죠. 당해 탱크를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비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떨어진 위치에 얘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0.6이었죠. 그죠? 0.6. 그러니까 이 기준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전용실 설치 기준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기준. 그래서 거기 3번에 가보면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비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여기 이제 몇 메타? 0.1m 이상 떨어진 윗곳에 설치를 하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 간격을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0.6 아래에 있어야 되고 둘 이상 인접해서 설치했을 땐 상호간 간격을 1m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양이 얼마 안 되면 0.5m로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그죠?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가 있으면 괜찮다. 띄지 않아 0.5 뜰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하 탱크 저장소에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라고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지하 저장 탱크는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는 1.5배의 10분간 수압 시험을 했을 때 새거나 변형이 되면 안 된다. 맞습니까? 새거나 변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거기 가보면 이런 게 또 있었죠. 그죠? 누설 검사관.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중관으로 한다. 기본 이중관이었죠. 이중관.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이중관이 아니고. 그리고 재료는 금속이나 경질, 합성수지 관으로 하고 관은 탱크 전용실의 어디까지? 바닥까지 또 기초까지 닿게 하고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까지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하고 다만 지하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 수위 높이까지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하며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어야죠. 열 수 없는 게 아니고 쉽게 열 수 있어야죠. 여기가 보면 이제 탱크 전용실에 대한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벽, 바닥, 뚜껑의 두께 벽, 바닥, 뚜껑의 내부에는 철근을 그죠? 5cm부터 20cm 간격으로 배치를 꼭 해줘라.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철근이라는 걸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과충전 방지 장치는 제가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용량이 90% 이상이 차면 90%가 찼을 때 사람들한테 야, 더 이상 채우지 말아라 라고 해서 경보음을 울려준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간이 탱크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렇지. 바깥에 설치하죠. 5개.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 수는 그 수를 우리가 3개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에 간이 탱크 저장 탱크를 2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이나 가설대에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키되 5개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 탱크 주변에 그죠? 너비 몇 메타?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했을 때는 탱크와 전용실과의 벽과의 간격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해야죠. 간이 저장 탱크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그죠?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통기관의 지름을 25mm 이상으로 하고 통기관을 5개에 설치하되 그 선단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죠. 그죠?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뭐를 설치해라? 얘를 설치해라. 자, 무슨 방지 장치? 인하 방지 장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간이 탱크 저장소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상치 장소라는 게 나와 있어요. 상치 장소. 그럼 5개에 있는 상치 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나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자, 여기 몇 메타 이상 떨어뜨린다? 우리 5m 이상. 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는 3m 이상 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옥내에 있는 상치 장소는 벽, 바닥, 보, 석가래, 지붕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1층에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상치 장소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구조는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을 해줘라. 새지 않게 제작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압력 탱크 있죠. 압력 탱크.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몇 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지금 여기 갔을 때 이동 탱크죠. 이동 탱크. 이것도 이제 70킬로파스칼입니다.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그죠? 최대 상용 압력의 또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했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 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또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상치 장소 기준 제가 잘 보시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압력 시험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제조소 등별로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최근에 요게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칸막이 기준인데 432. 4000리터에 3.2, 그죠? 안전장치와 방파판 설치 기준도 나중에 제가 문제로 몇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 일단 방파판 기준이 최근에 나왔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자, 5개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갔을 때 5개 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5개 저장소는 제조소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둔다. 5개 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리고 경계 표시를 해서 그저 명확하게 다른 장소와 구분을 해주고, 불연재료나 선반을 만들 때 불연재료 집안면 고정. 선반은 이런 중량, 풍화중, 지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염소산이나 또는 과산화수소를 설치하는 5개 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을 설치해서 햇빛을 가려라. 눈비 등 피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울타리 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다음 가보면 울타리 면적.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집안면에 설치하는 경계 표시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위치구조 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100. 둘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는 합산 면적이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와의 간격을 그죠?
공지너비의 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읽어보시고 경계 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경계 표시 높이는 몇 메타 이하로 한다? 1.5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번 채워보십시오. 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취급소가 나와요, 여러분들. 주요 취급소가 나오는데, 그죠? 주요 취급소, 판매 취급소. 자, 이 뒤쪽은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이거 좀 쉬었다가.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은 요거 하나만 좀 촬영을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제가 토요일 날 어차피 또 일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제가 마저 요 뒤쪽에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토요일 날 제가 한 강 더 찍어서 요 뒤에 조사법까지 한번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됐죠? 토요일, 일요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제 변동이 좀 있네요. 제가 오늘 좀 서울에 좀 나갔다 왔거든요. 서울에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갔다 왔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또 안 올리긴 좀 그렇고 학생들과의 또 약속이니까 그래도 한 강이라도 좀 올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고요. 찍었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가 주말에 한 강 더 찍어서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 31일 그죠? 그때 제가 이제 1월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커리큘럼 쭉 짜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다. 라고 해서 제가 한 10주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1월부터 해서 10주 동안 3, 4, 5, 6, 7, 8, 9, 10 또는 뭐 11주까지 갈 수도 있고요. 10주나 11주 동안 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셨죠? 어차피 설날주는 한 주 빠져요. 여러분들 설날주는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 결혼을 했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요. 그때는 좀 촬영을 좀 못할 것 같고 그때 빼고 10주에도 한 3월 4일, 3월 11일 이때는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말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좀 촬영을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우리 주말에 제가 한 강 더 찍어서 뒤쪽에 이제 마무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학과 법에 대한 빵꾸노트 한 10강, 12강 이렇게 이제 끝나죠. 그죠? 간단하게 좀 끝나니까 여러분들 좀 한 번 더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번씩 더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 한 번씩 더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제가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드리고 모의고사를 제가 드리고 똑같이 토요일 날 드리고 그 전체 모의고사 있죠. 제가 이제 한 세트 더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처럼 해가지고 25개 학개론 그리고 법규 40개 해서 요거를 제가 1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 주말에 여러분들 그때 한 세트 만들어서 드릴게요. 25개, 40개 해서 법규 해가지고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게 실전 문제풀이 하기 전에 아셨죠?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지로 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들도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5명이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 태권도도 거의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좀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들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이니까 또 싱숭생숭 하잖아요. 연말 분위기 막 같이 가서 즐기고 싶고 또 어제는 또 크리스마스였고 그죠? 또 연말에 또 막 뭐 해돋이 보러 간다 막 친구들 막 놀러 가자 막 이러는데 너무 막 이렇게 들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들떠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우리 1월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한번 또 같이 한번 고민을 또 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